극우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에 왔습니다. 그럼 주제가 뭐냐? 국민 저항권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그 내용을 두고 뒷말이 많아요. 국민 저항권.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게 국민 저항권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가의 폭력은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국민의힘이 국민 저항권을 운운합니까? 그리고 전한길 씨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기를 좀 할 때 좀 주장을 하려면 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러이러하니까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하니까 각하되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편향되어 있다. 나쁘다. 뭐 그러다 벌 받는다. 아니 각하도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변론길 11차까지 싹 해놓고서 이 각하라는 게 뭐예요?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판단을 안 하고 돌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각하를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뭐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기각을 주장하다가 이제 또 각한 거예요? 그 권위주의 각하를 말하나? 아니 권성도 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 보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네. 왜 그렇죠, 민주당 네. 장애 집회 나가냐고 그러던데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국민 저항권 얘기하면서 헌재 결정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을 국회로 끌어들여 가지고 얘기하면서 민주당한테 갑자기 적반하장격으로 지금까지 헌재 결정 승복 안 하겠다, 뭐 폭동을 사실상 사주하든 그 뒤에 조장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의 결정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였던 거고. 네.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풀려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갑자기 놀랐지. 사실 누구나 네. 다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가가지고 아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왜 그래? 왜 장애 집회 나가고 그래?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고 선언해. 갑자기 태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니 그리고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 저는 그래도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꼼꼼히 체크할 줄 알았는데 이분의 말들이 네. 틀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 탄핵 소추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다. 외환 아니면 내란이다. 외환죄 어쨌든 거짓말로 드러났죠. 내란 혐의도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는데 네. 탄핵 소추 이유가 두 가지입니까? 아니죠. 박근혜는 형사 소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형사 네. 특권에 내란죄, 외환죄는 그러니까, 네. 소추 가능하지만 나머지 죄는 불소추 특권이다. 이거는 뭐 저기 탄핵하고는 상관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는 뇌물이나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게 돼가지고 네. 실제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파면이 됐던 건데 그런 기초적인 사실관계, 그 법문에 대한 얘기도 이해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는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판결문에 네. 공수처가 불법으로 수사했고 체포했고 구속했다고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일단 법원에서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내놓은 게 판결문입니까? 결정문이죠. 결정문이죠. 그것도 틀려. 그런데 뭐 네. 광의로 하면 판결문이라 해도 네.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광의로 하면. 거기까지 좀 이해를 해줍니다. 요까지는 그런데 받아주고. 그 결정문에 담긴 내용도 왜곡을 하는 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대해서 지기현 부장판사도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한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상급심 가가지고 판단할 네. 필요가 있다고 공소처가 얘기했지. 불법 수사, 체포, 불법 구속 이거는 거짓말이지. 아니, 이 그러니까요. 사람이. 네. 그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네. 이제 그거를 해석하신 분이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처장님이 그렇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 부장판사가 결정문을 쓴 것이다. 네. 그게 정확한 그 표현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많이 우리 전한길 이 사람 얘기하는 거 우리 이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저는 가치도 없는 중요하다고 얘기인데. 보는 네. 게 이게 조금 이렇게 말씀하실 가치가 있는 게 지금 뭐 극우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극우 폭도 세력들은 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전화기 그렇죠. 열광하잖아요. 사실과는 네. 전혀 하지 않고 네. 선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한 두 달 전부터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는데 네. 가장 역사적으로 유사한 게 나치입니다. 나치다. 네. 나치가 20년대, 30년대, 1923년 뭐 미넨 폭동 때부터 이렇게 권력을 잡을 때까지 의 상황이 가장 유사해요. 그 유명한 그 선전선동 부장 괴벨스가 그렇죠. 한 네. 말하고 똑같아. 전환기 개벨스다. 예. 거짓말을 하려면
처음에 하면 사람들이 의심한다. 두 번 하면 이의를 제기한다. 10번, 100번 해라. 다 믿는다. 기왕 할 거 작은 거짓말 말고 큰 대놓고 거짓말이다. 왕창 큰 거짓말을 맞아요. 때려라. 그 거짓말에는 약간의 팩트가 있어야 한다. 섞어서. 약간의 팩트 있긴 있잖아. 그리고 약간의 팩트가 있지. 나머지는 감정을 격발시켜야 된다. 딱 그대로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보가 단절됐고 우리가 뭔가를 찾아볼 수도 없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언론이나 뉴스 하나만 찾아봐도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왜 대중들은 뭐 극우들은 이런 거에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요인이 제거가 돼야 앞으로도 이런 게 반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굉장히 정치 경제학적으로 네. 깊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장을 혹시 가보셨나요? 집회? 현장. 그렇죠. 저도 사실은 네. 스쳐 지나가 봤습니다. 잘못하면 또 뚜둑에 맞아요. 저 마스크 쓰고 자주 갑니다. 저도 그 한남동 집회 네. 아. 최근에는 안 가봤는데 한남동 그 추울 때 그때 2번을 가봤거든요. 네. 그 현장에서 딱 가보니까 네. 알겠더라고. 아, 왜 그런지를. 네. 어떻게 네, 느끼셨어요? 제가 딱 느낀 거는 네. 그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와 있는 분들의 이렇게 옷차림새나 여러 가지 네. 언어 보면 저소득층들입니다. 음. 젊은 친구도 일부 있고 네. 대부분 다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음. 욕 중에 절반은 제가 이게 굉장히 특이했는데 이재명 욕보다도 네. 한동훈 욕이 더 많아. 압도적이에요. 그래요? 아, 실제로 현장에 있어 보니까. 한남동. 아, 진짜 아, 한남동 진짜요? 집회는 진짜 빨갱이는 네. 죽여도 된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네. 빨갱이는 죽여도 돼. 한동훈은 빨갱이 죽여도 돼. 이게 반복돼요. 야, 그렇구나. 이재명 욕은 의외로 저는 별로 몇 마디를 못 들었어.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그분들이 또 뭐 일당 받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고. 오, 네. 그래서 선동이 그다음에 더 이제 잘 젊은이들도 되시는구나.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근본적인 거는 어떤 너무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가 근본적인 요인이다. 라고 이제 여기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이 불만, 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 정치군, 국민의힘, 그렇죠. 이 네.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이비 컬트, 네. 이 목사, 그다음에 이제 결국 돈의 논리가 제일 강하거든. 그러니까 뭐 거구 유튜브 이제 이런 게 결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를 가장 그 대표적으로 나치 사상가가 이제 그 칼 슈미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인데 그 헌법에 나와 그 결단주의 헌법의 그 근본적인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왜 헌법을 신봉해야 되느냐? 네. 그거는 독재자, 지도자의 결단이다. 그 독재를 신봉, 나치를 신봉하는 가장 유명한 게 칼 슈미트거든. 네. 근데 유신헌법대하고 우리 대학 다닐 전도학일 때는 대한민국 헌법책이 전부 다 칼 슈미트 이론이에요. 아, 장악을 했었구나.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 구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 카시미트 거 공부했구나. 그러니까 네. 칼 슈미트를 완전히 외운 세뇌 거지. 당했겠네 거의. 우리는 그뭐 사법고시 뭐한 2, 3년 하면 붙으니까 뭐 한 번 보고 잊어먹는데 이 양반은 12년을 외웠지. 그렇네. 카시미트 거 너무 외웠구나.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오래 보셨구나. 여러 번 그거 반복 숙달. 12년을 반복 숙달. 1차를 매 1차 때 그 헌법책에 이제 객관식도 많이 나오거든. 칼 슈미트. 중국 시진핑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칼 슈미트예요. 아, 그래요? 전 세계 독재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상가가 칼 슈미트입니다. 야. 그 독재를 완전히 이론적으로 네. 정당화시켜야 뒷받침하는 되거든. 거구나. 근데 또 이론이 또 멋있어. 독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이론이 화려하잖아. 네. 그 책 이름이 정치 신학이에요. 칼 슈미트의 대표적인 책이 네. 이 정치하고 종교가 결합돼야 되는 거야. 딱 오죠 지금. 나 느낌 확 옵니다, 지금. 어제 보수농계인 정규재 이제 네. 한국 경제신문 주필이 네네. 이분이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공직도 할 뻔한 분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재명 대표랑 그 채널 A의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담 같은 걸 했는데 그걸 마치고 나서 자기 라이브 방송을 킨 다음에 깜짝 놀랐다. 이런 호평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거 그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네. 첫 번째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민주당 부대변이라고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요? 이재명 대표죠. 아, 네. 정규직했습니까? 네. 그 지도자로서 안정감. 안정감.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다른 뭐 경제 유튜브나 뭐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사람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쫙 책들이 있어가지고 경제를 물어보면 경제를 빼가지고 펼쳐서 얘기하고 뭐 화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빼서 얘기하고 이런 전체적인 아젠다가 머리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한 번씩 해봤던 그게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성. 그러니까 뭐 완전 무결하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그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도 부족한 면이 있고 완전 무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뭐 승복 당연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뭐 연금개혁 같은 거는 양보하려고 했는데 아니, 웬만하면 양보하려고 갔는데 아니, 그냥 22대로 넘기자고 해버리더라.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을 하면서 정규제 그 주필 같은 경우도 좀 안정감을 느꼈을 것이다. 네. 전 당연한 그런 아니 느낌이라고 정계전 생각합니다. 주필이 이제 두 명의 정치인을 끌어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표현을 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우리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빗댄 건데 그걸 이재명 대표 언변을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법이 비슷해 놀랐다. 재미난 이야기가 아닌 정치 이야기를 하는데도 특별히 말을 하는 재주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했고 또 한 명의 정치인을 또 꺼내왔습니다. 누구요?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을 꺼내와가지고 친화력하고 이제 붙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친화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홍준표 시장과는 1시간 이상 밥을 먹으면서 거의 두세 마디 하면서 밥을 먹었던 경험도 있는데 그때가 생각났다면서 이명박 플러스 홍준표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 진짜요? 이거 칭찬이에요? 근데 이건 제 의견 칭찬이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정규재 선생님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네. 펜앤마이크 계실 때부터.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정규재 선생은 이제 펜앤마이크 나와서 지금 독립해서 혼자 독립하시죠.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펜앤마이크가 그야말로 거구야. 이분은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고 네. 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특히 그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펜앤마이크는 완전히 부정선거. 그렇죠. 근데 예. 이분은 그거 말도 안 된다. 네. 정규재 선생은 제가 보면 그분이 그 철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대학에서. 근데 그 보수 쪽 논객 또는 언론인 중에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있는 그렇군요. 유일한 네. 분이죠. 아 그래요. 유일무이다. 예. 유일한. 이건 경제학을 전공하지도 않으셨는데 네. 이제 기자 생활하고 하면서 그 공부를 한 거. 이거 굉장히 공부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야. 아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할 때 다릅니다 지금. 네. 경제 수준에 그렇죠. 대해서 좀 얘기할 아니, 때 게임이 안 되지. 그것도 그럼 네. 정규재 네. 씨는 하이에크? 윤석열 씨를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대선 때는 어떤 이유로든 당연히 막, 지지했어요. 네. 지지했어요. 뭐 지지하는 이유는 근데 뭐 그냥- 정규재 선생이 제가 그때 기억나는데 저는 그 윤석열 캠프에 그 부위원장이었으니까 네. 처음에는 지지를 했어요. 당연히 보수주의자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워낙 비판을 또 많이 했거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규재 선생한테 문재인 5년은 인민민주 독재다. 한 개인의 독재가 아니고 완전 전체가 네. 진짜요? 완전히 네. 그람시의 그 진지전론에 따른 인민민주 독재. 와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규재 선생도 정권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선거 캠페인이 이제 진행되면서 네. 아마도 대충 내 생각에 대장동이 터지고 뭐 이제 또 김건희 여사 또 많이 맞아요. 많이 나왔죠. 예. 뭐 사과드립니다. 개뻥치고 뭐 그리고 이제 아마 정규재 선생은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이론적인 거를 중시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제 사상 이런 거를 굉장히 탁 예리하게 봐요. 네. 그 윤석열 그 후보가 뭐 말만 하면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 저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모른다는 말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진짜 막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막 토론장에 나와서 했잖아요. 그러고 뭐 극빈하면은 뭐 자유를 모른다 해서 그러니까 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나중에 비판하셨나요? 그 선택할 자유에 나오는 어설픈 얘기들 갖다가 나갔대. 그렇죠. 전도하는 정치는 잘했다 해서 네. 그 이제 정규재 선생이 안 되겠다. 저 아, 사람은 중간에 이미? 예. 안 된다. 그래서 이 윤석열 지지 발언 안 하셨어 그때부터. 그리고 본인은 선거를 투표하러 안 갔다 하더라고. 투표를 아예 안 아예 갔다? 안 가버렸대. 야, 그 몰랐던 이재명도 안 사실이네. 되고 이재명도 안 되고 기권하셨구나. 기권.
그러면서 요새는 이제 이재명 저는 가끔 보는데 쇼츠로 뭐 다른 네. 볼 시간이 잘 없어가지고 네. 쇼츠로 이재명 그 후보 지금 대표에 네. 대해서 네. 굉장히 높게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좀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 좀 유심히 많이 보거든요. 네. 중도 보수 네. 전략은 굉장히 좀 탁월하다. 그다음에 뭐 혁묘백묘 이론도 네. 말씀하셨죠. 네. 이제 그 유명한 등소평이의 남성 강화에 나오는 네. 정말 놀랍더라고. 그리고 뭐 상속세 논쟁이라든가 네. 전부 다 표를 먹고 있어 지금. 네. 상속세를 던지니까 네. 저 국민의힘이 그 빨려 그렇지. 들어왔죠. 네, 빨려 들어왔지. 네. 이거 중도층 먹어버린 거야. 특히 아파트 집값 오르는 서울에. 예. 와 놀랍다. 예. 그러고 또 던졌잖아요. 네. 엔비디아. 네. 미국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 뭐 그거를 만들어서 정부가 투자해서 30% 지분을 확보하면 이걸 국민들한테 나눠줘서 국민들 세금 안 내도록 해주겠다. 네. 이거는 이건 뭐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뻔해 사회주의잖아. 뭐 사회주의든 공산주의자든 엔비디아 논쟁은 먹은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프레임을 던져야 되는데 이쪽 프레임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네. 네.